유럽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총과 칼, 그 없던 최첨단 무기 이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와 폴란드까지 국가적인 명운을 건 원전 사업에 세계가 앞다투어서 한국형 원전의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박일준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강의 10편의 시작. 이렇게 제가 문을 열게 돼 대단히 기쁩니다. 에너지 안보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K-팝, K-무비처럼 우리 원전 앞에도 K를 붙여서 세계가 K-원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 K-원전의 의미와 경쟁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원전 폴란드 수출 낭보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원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걸 느끼시나요? 예, 지금 우리 한국형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실로 한국 원전의 퀀텀 점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3년 만에 연달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고, 또 바로 얼마 전 10월 말에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10여 년간 막혀있던 원전 수출의 물꼬가 차례로 터지면서 이제 이 거대한 산업의 물길을 유럽 시장으로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비전보다는 안전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가 많은 지금 때마침 들어온 낭보에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K원전이라고 하셨는데 세계 시장은 왜 한국형 원전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건 아마 우리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1978년도 첫 원전을 도입한 이후에 30개의 원전을 건설 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라였던 터라 원전을 많이 지어야 했고, 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에 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급성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던 1995년 한국 표준형 원전 OPR-1000을 개발하였고, 또 2002년에는 가장 진보된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APR-1400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영어와 숫자가 난무하니까 좀 어렵죠? 원전 이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OPR-1000은 최적의 원전이란 뜻의 Optimized Power Reactor의 머리 글자에 용량 크기를 말하는 1000메가와트를 더한 겁니다. 이름부터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원전 기술 자립을 위해서 미국 회사에서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영광의 한빛 3, 4호기를 건설했는데요. 이때 우리 기업들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면서 기술 자립도가 60%에서 95%로 올랐을 정도로 기술이 급성장했습니다. 이때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표준형 원전 OPR-1000을 개발했고, 마침내 200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도 인정하는 APR-1400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APR-1400은 뭘까요? 기존에 있던 OPR-1000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인 개량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 용량이 4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로 많이 증가돼서 이름이 1400이 된 거겠죠. 또 만에 하나 있을 사고 발생 확률도 10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된 한국 신형 원전입니다. 이 APR-1400 개발 성공으로 한국 신형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전 기술은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원전의 핵심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다루는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을 다루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로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외에도 K원전의 경쟁력으로는 합리적인 단가 또 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랜드마크를 시공한 건설 강국인 만큼 건설 능력은 물론 사후 관리 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과 이후 안정적인 운영 능력 또한 큰 점수를 차지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된 일정에 맞춰 시공한다는 온타임 온버짓인데요. 이 비즈니스의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기에 세계가 K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전 강국이라는 프랑스도 자기 나라에 짓는 원전 공기를 10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원전을 지으면서도 10년 걸릴 것을 13년이나 지연시킨 일은 원전업계에서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렇게 건축술과 과학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은 약속대로 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이 어려운 것을 제때 약속한 대로 시공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원전 수출국이 됐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한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고 또 화석 연료 수입에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속속 준공되면서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자력이 담당하게 되었고 또 점차 기술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개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그동안 미자립으로 남아있던 3대 핵심 기술, 즉 원자로 냉각제 펌프, 계측 제어 시스템, 또 원전 설계 핵심 코드까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원전의 첫 수출이었죠. 2009년 12월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 유수의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UAE 원전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수출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자 그야말로 나라를 들썩하게 했던 큰 축제 같은 사건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원전 수입국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에 이어서 세계 6번째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된 거죠. 이후 올해 이집트와 폴란드까지 국가적인 명운을 건 원전 사업에 세계가 앞다투어서 한국형 원전의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형 원전이 단순히 국내 주 에너지원으로 우리 산업 경제 견인과 서민 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을 넘어서 수출 활로를 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격 상승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에너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금 앞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에너지 안보가 이슈인데 왜 에너지 안보가 이슈인 거죠? 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에너지 한파 속에서 유럽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다. 가장 혹독한 겨울이라 왠지 으스스한데요. 그러나 이 말은 절대 과장된 예언이 아닙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유럽의 겨울이 차디찰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유럽의 에너지 상황은 아주 심각한데요. 이미 치솟는 에너지 가격이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서 난방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땔감용 장작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독일은 공공시설의 온수 사용을 제한하고 또 프랑스는 에펠탑 조명을 조기 소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럽의 패션 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고 또 제조업 강국인 독일 기업들마저도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 시설을 이전하는 등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유럽은 왜 이런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게 된 걸까요? 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안정적으로 제공하던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결국 가스가 부족하자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원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의 무기화고 또 이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에너지가 총과 칼, 지금으로 치자면 그 없던 최첨단 무기 이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될 만큼 중요한 겁니까? 예, 뭐 인류 최초의 에너지는 뭐 불이었겠죠. 불, 일의 전기 등 에너지 사용 기술과 더불어서 진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프로그램 녹화 환경에서도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 스크린, 조명, 모니터, 카메라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소하게 즐겨 마시는 시원한 음료수에도 얼음을 만드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고 휴대폰 하나만 보더라도 데이터와의 전쟁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접속 하나에 뭐 그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휴대전화 하나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관리 등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인류는 에너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인 의식주 또는 공기와 같은 것, 또 에너지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에 맞는 에너지원을 찾고 조합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기에 한두 가지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면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최적의 에너지원 조합을 찾는 건데요. 이를 바로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결국 에너지 믹스는 각국이 처한 에너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중동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풍부한 원유나 천연가스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고요.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수력으로 전체 전력의 95%를 생산합니다. 스웨덴, 스위스는 수력과 원자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바람이 아주 우수한 덴마크나 영국은 풍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은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탈원전을 강하게 추진하던 독일이 최근 세기의 원전 가동을 연장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 또한 2035년까지 원전 6기, 또 2050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가요? 예,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 면에서는 세계 7위의 에너지 사용 대국입니다. 동시에 에너지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또 에너지 수입액이 국가 전체 수입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일종의 자원 빈국입니다. 사실 지금에야 전력 공급이 딸리는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어지간하면 전기를 아껴 쓰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전기를 아껴 쓰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표어와 포스터를 엄청나게 쓰고 그리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도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여건상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하거나 남는 전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 원자력 에너지야말로 국토가 좁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안정된 서민 살림의 어떤 이면에는 원자력 에너지의 공로가 크다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원자력 에너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는 국민 경제의 가장 필수적인 재화입니다. 물과 식량 이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하는 아주 국가 산업의 핵심이자 근간이죠. 원전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전력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대용량 발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와 일상을 통틀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큽니다. 계절이나 기상과 무관하게 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는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화석 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연료 가격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자력은 그 발전 단가 중에서 우라늄과 같은 연료비의 비중이 10% 정도로 매우 낮아서 외부 공급망 충격으로부터는 영향이 적은 사실상 자립 에너지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라늄 연료는 비축성도 뛰어나서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은 직접적인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전원으로 탄소 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와 비교하지 않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도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내로 제한하자 이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원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전은 경제성이 뛰어나서 우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부담 경감 측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원전의 발전 단가는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고 또 화석연료처럼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성이 적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고효율, 무탄소 원자력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남은 강의를 통해서 다방면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국가에서 수출 국가가 된 우리 K원자력의 저력, 남은 9강의에서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죠. 고맙습니다.